네,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해당 선수들이 공개된 셈인데요.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사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참 또 불미스러운 게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도박 혐의를 받는 선수들의 이름이 빠지면서 사실상 이제 공개가 된 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흔히 이제 찌라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3명 선수 이름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한 개요가 막 이 SNS에 난무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정은 되고 있었는데 팩트는 바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은 5시에 이제 엔트리 명단이 발표가 되면서 이 3명의 이름이 확인이 된 거고요. 사실 오늘 낮에만 해도 미디어 데이를 할 때도 유중일 감독이라든가 모두 다 해당 선수들의 이름은 함구를 했습니다. 엔트리 명단이 발표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언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핵심 내용은 2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야구 열기가 뜨거운 이 가을 시즌에 내일부터 사실은 이제 한국 시리즈 시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과 두산, 특히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5연패에 도전을 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벌어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스포츠 스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연예인 혹은 사회적인 기업가, 재벌가의 2, 3세 등 이 원정 도박에 대한 문제가 또 하나가 이제 불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2가지가 결합돼 있는 사건인데요. 우선 이 법적으로 이게 참 미묘한 것이 일단은 내사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검경도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경찰은 어쨌든 조사 단계. 그다음에 이제 검찰은 내사에 착수한다. 이런 전원인데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삼성 라이온즈 구단은 이 극단의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20일에 사장이 직접 나서서 2가지를 한 겁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나 했고요. 한 가지는 이 기소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미스러운 구설에 휘말린 선수들을 한국 시리즈에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목을 쳐서 정말 좀 사기를 북돋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삼성 라이온즈의 일단 구단의 결정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은 적고요. 앞으로 계속 파장을 일으키게 될 텐데 경기 자체보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더 신경 쓴 행동이었다 보여지고 그 이름이 결국 오늘 저녁에 최종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인가 또 하나는 과연 내일 시작되는 한국 시리즈의 최종 승패는 어떻게 결정날 것인가 해서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법적 문제로 지금 사건이 갈래가 나뉘고 있습니다. 네, 구단의 결정은 잘한 것 같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이 팀 내 주축 선수들이고 구단 입장에서도 사실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사실은 이 구단이라고 하는 프로구단은 승패로 이제 이 존립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 자체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한국 시리즈의 열기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인 사랑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팬들에게 뭔가 또 결속감을 줄 수 있고 팀의 사기도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확정된 내용 없이 핵심 선수들을 뺨으로써 그 선수들 본인들에 대한 이제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향후에 나오겠죠. 또는 이것이 이제 유야무야 될 가능성 이제 전 낮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혐의 없이 돼버리면 이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또 피해를 본 게 아니냐. 하는 이제 항의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여론을 봤을 때 요즘에 그 롯데가의 형제의 난을 보면 사실 굉장히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등등. 그래서 이 특히 사랑으로 유지되는 연예인 스타와 다르지 않은 스포츠 구단의 입장에서도 여론을 가장 신경을 쓴 결정이었다. 앞으로도 이 트렌드는 이렇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스포츠 스타뿐 아닙니다. 연예인도 그렇고요. 기업가들도 그렇고 좀 사회적인 이런 유명 인사들이 도박을 하면 논란이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것 그만큼 도박을 끊는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 도벽에 관한 심리적인 어떤 의존성 우리가 의존성이 높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게 알코올이 있고요, 마약이 있고요, 절도, 도벽도 있는데 이 도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베팅을 해야 자신의 어떤 공허한 감정을 좀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중독 현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박이 점점 무서워지는 것은 스포츠 스타의 도박은 사회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위험해요. 하나는 스포츠가 보여줘야 되는 이 대중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시금석이 뭐냐면 바로 정정당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로스타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네. 도박에 이제 빠져서 이런 문제, 돈에 또 빠져서 또는 스스로도 도박을 끊지 못하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2008년에 프로야구에서 유사한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2009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 불법 이 인터넷 도박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온라인 상으로도 도박이 확산되기 때문에 네. 이 스타들이 비록 마카오에 가서 도박을 한 지금 혐의로 이렇게 구설에 올라 있지만 이것들이 드러나면서 사실은 더 많은 선수 또 더 많은 프로야구계의 파장 또는 또 다른 이제 불법 도박으로서의 이제 연계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내사 단계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것은 지엽적으로 나온 것이고 원래는 기업가를 조사하던 과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전언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 도박 파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와는 별개로 한국 사회에 또 2015년 후반에 들어와서 한번 이 도박 신드롬이 이 사건 사고로 우리 사회를 좀 시끄럽게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이게 종종 터져 나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그동안 미봉책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포츠계나 아니면 다른 영역이나 네. 혹은 법적인 부분에서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치유되어야 하는 질병이다. 이런 인식이 좀 공감대 확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또 이 백화점 직원이 무릎을 꿇는 영상이 네. 공개가 되면서 네. 또 갑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고요? 네, 나섰습니다. 이게 25일이니까요.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나온 뉴스인데요. 우선 이 정부 측에서는 감정 노동자 이 표현을 쓰진 않고 고객 응대 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 근데 결국은 감정 노동자입니다. 네.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네. 워낙 다양한 이제 분야의 종사자들인데 이 고객 응대, 감정 노동을 하는 종사자들이 무려 적게는 한 540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명 정도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고객을 응대하는 1차 서비스 업종 분들도 물론 있겠고요. 또는 이제 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 이 영업 업무를 하는 분들, 뭔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일을 하거나 그들의 어떤 불평불만을 듣고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인구는 앞으로 점점 많아질 텐데 네. 그동안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일부 좀 잘못 또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 아래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희생을 당해왔던 거죠. 감정적인 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정부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니다. 이것을 조속히 좀 만들어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마다 고객 응대에 대한 절차의 매뉴얼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 매뉴얼에 위배되는 경우를 고객이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성희롱일 수도 있고요. 폭력이나 폭언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 본 것처럼 뭐 무릎을 꿇으라든가 네네. 혹은 뭐 빌라든가 지난번에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벌 세운 경우도 있었죠. 1시간 네. 가까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면서 인격을 모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고소고발까지 가는 또는 법적으로 그 민원인을 오히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일로 일부에서는 뭐 매출 늘리기만 급급하고 이런 부분 안 챙긴 기업들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기업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 사태들을 보면 자, 종업원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면피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매장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기업 측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뭐 자발적으로 뭐 저렇게 한 것이다. 고객이 화나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단은 좀 이것을 고객을 누그러뜨리고자 저런 행위들을 알아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상관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은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법에는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그럼 그 매뉴얼은 회사 측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업이 면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서울시와 금융권에서 콜센터 직원들을 위한 또 조치들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욕설과 성희롱 발언하는 악성 민원인들을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효과가 있으면 서울시는요, 지금 다산 콜센터 120에서 수많은 이제 이 전화 응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출동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갑을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성희롱 또는 이제 성적 이제 뭐 언어적인 이제 폭언, 이것도 성폭력의 일종이죠.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이어도 바로 고발 조치. 그리고 폭언의 경우에는 이게 한 3회까지 보다가 동일인으로부터 3회 이상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악성 민원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3회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 하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폭언이나 이 폭력이 줄었다고 해요.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효과를 좀 본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금융계가 유사한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은행연합회라든가 보험업, 증권 이런 쪽에서 보면 다 접객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고객 응대가 핵심인 창구들이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직원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네. 이런 곳에서는 이 문제가 되는 악성 민원인은 전담 팀을 따로 만들어서 대응하게 되는데 젊은 여성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쯤 되면 좀 베테랑, 중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이가 지긋한 남성들이 대응하도록 하는 이제 조치를 하게 되고요. 매뉴얼이 여러 단계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좀 그동안의 감정 노동을 해소하는 데는 이제 치유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네, 일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빨리 그럼요. 완전히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보고요. 또 다른 일도 좀 짚어볼게요. 일본에 있는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 추도비에 낙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한 지금 건가요? 이제 범인을 예. 경찰이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제징용, 탄광이거든요. 미케 탄광이라고 하는 지역에 9,200명 정도의 강제징용이 있었고요. 네. 32명의 사망자를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숫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오무타시에서 공원에다가 위령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위령비입니다. 우리 이제 언론에는 추도비라고도 많이 예. 쓰는데, 네. 근데 여기에 그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고 이런 목적으로 이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위령비를 세운다. 검은색 스프레이로 엄청난 지금 낙서가 사진이 돼 있는데 나오네요. 네. 사진으로 보시면 완전히 새카맣게 지금 모독을 해놨는데요. 네. 그냥 이제 스프레이를 장난처럼 뿌려놓은 게 아니라 의도가 마구잡이로, 명확히 예. 드러납니다. 저기 글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령비의 이유에 대한 설명 옆에다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어 문구로도 낙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속한 어떤 해결, 그리고 이제 사과, 배상 이런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라이따이한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베트남에 사과하라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남전에 대한 뭐 이제 이야기를 일본인들이 끄집어내는 것이고요. 위안부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역공인데 이건 어불성설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낙서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우길기가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전범기입니다. 뭐 이제 일본에서는 우길 승천기라고 부르지만 네네. 우리는 우길기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 전범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극우 성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소행으로 여겨지는데 이 오무타시에 제1 대한민국 국민단이 있습니다. 이 위령비를 95년에 건립했던 단체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일본 경찰에 일단 고발을 접수했고요. 일본 경찰에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초만 해도 신주쿠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한국문화원 건물에 방화 시도가 있었는데 다 이런 사건들이 좀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예. 혐한 사건들이.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엄격하게 찾아내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한 곳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가 마지막에 강제징용 사실을 그러면 집어넣어라 하고 통과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마땅한데 오히려 극우 성향에서 뭐 거짓말이라든가 우리의 위령과 추도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좀 강력하게 일본의 이 어떤 조치의 해결을 요구해야 되고요. 네. 일본 경찰은 범인을 꼭 잡아서 엄벌에 처하는 일이 없다면 이번 사건은 그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 혐한 사건들이 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혹시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외교가 두 가지인데 이제 정부 차원의 외교에서도요. 최근에 이제 일본 방위상의 망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휴전선 이남만
한반도를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서 일본에서는 그걸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좀 이제 분노한 상태인데 문제는 민간 외교도 요즘에는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간 외교에서는 일본의 그냥 일반적인 시민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이 교류하는 문화 행사도 많고 한류도 또 같이 즐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일반인에 대한 혐한 테러가 역사적인 기록물에 벌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본의 이제 우경화, 또 이제 전쟁 가는 국가를 반대하는 많은 학자와 시민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다르게 또 이런 소수의 이제 극우 성향의 테러 분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본 당국의 조치를 우리는 계속 요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과거사 반성을 거부하는 이런 일탈 행동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